2020년 TQQQ는 약 70% 폭락했습니다. 폭락 직전 고점에서 1억 원을 투자했다면 계좌가 한때 약 3천만 원까지 줄어드는 하락입니다. 그런데 2020년 TQQQ의 연간 총수익률은 약 110.05%였습니다. 연초에 1억 원을 투자해 연말까지 보유했다면 단순 계산으로 약 2억 1천만 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미지오 왼쪽은 1억 원이 3천만 원으로 줄어든 모습, 오른쪽은 2억 1천만 원으로 불어난 모습이 동시에 대비되는 화면. 어떻게 같은 해에 1억 원이 3천만 원까지 무너지는 폭락과 연간 2배가 넘는 상승이 모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두 숫자의 측정 구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약 70% 하락은 연중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하락이고 110.05% 상승은 연초부터 연말까지의 총수익률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차이가 투자자가 실제로 겪는 현실입니다. 연말 수익률표에는 110% 상승만 남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는 3월에 계좌가 무너지는 과정을 직접 통과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1억 원으로 돌아가려면 70%가 아니라 약 233% 상승해야 합니다. 3천만 원이 3배 이상 올라야 다시 1억 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볼 때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계좌에서 7천만 원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시에는 세계 경제가 멈췄습니다. 기업은 문을 닫았고 미국의 실업은 급증했으며 앞으로 기업이 얼마를 벌 수 있을지조차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3월이 저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뉴스 어디에도 지금이 저점이라는 표지판은 없었습니다. 내일 더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가 손실이 가장 커졌을 때 안전해지기 위해 TQQQ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안전해졌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반등한 뒤였습니다. 2020년이 주는 교훈은 무조건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TQQQ를 100% 보유하고 정신력으로 70% 하락을 견디라는 뜻도 아닙니다. 폭락이 오기 전에 팔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투자금 1억 원을 전부 TQQQ에 넣었다면 70% 하락 후 남는 돈은 약 3천만 원입니다. 반면 1억 원 가운데 3천만 원만 TQQQ에 투자하고 나머지 7천만 원을 현금이나 비례버리지 자산으로 보유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TQQQ 3천만 원은 약 900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전체 자산은 약 7,900만 원이 남습니다. TQQQ가 똑같이 70% 폭락해도 전체 계좌의 하락률은 약 21%입니다. 폭락을 피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 계획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은 훨씬 낮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TQQQ 비중입니다. 생활비도 투자금과 분리해야 합니다. 은퇴를 앞둔 50대가 매달 생활비로 400만 원을 쓴다면 1년 생활비는 4,800만 원입니다. 이 돈까지 TQQQ에 넣어 놓으면 폭락장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장 낮은 가격의 주식을 팔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1년 안에 사용할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대출 상환금은 투자금과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추가 매수 계획도 폭락 전에 정해야 합니다. 추가 매수 자금이 3천만 원이라면 한 번에 전부 넣는 것이 아니라 600만 원씩 5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일정 수준 하락할 때마다 살 것인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살 것인지도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하락장이 시작된 뒤 계획을 만들면 공포와 욕심에 따라 기준이 계속 바뀝니다. 반등 후에는 비중을 다시 조절해야 합니다. 처음 정한 TQQQ 목표 비중이 30%였는데 상승으로 45%까지 커졌다면 일부를 QLD와 현금으로 옮겨 다시 3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폭락에서도 사용할 현금이 생깁니다. 계획이 없으면 폭락장에서 하루 종일 계좌와 뉴스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비중과 생활비, 추가 매수 횟수를 미리 정해놓으면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상승장은 공포가 완전히 사라진 뒤 시작되지 않습니다. 실업이 증가하고 기업 실적이 나쁘며 아직 경제가 어렵다는 뉴스가 남아있을 때 시장은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재가 해결된 것을 확인하고 사겠다는 전략은 마음은 편하지만 가장 빠른 반등 구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맞춰야 할 것은 저점 날짜가 아닙니다. 저점이 와도 시장에서 퇴장하지 않을 비중입니다. 2020년 TQQQ의 110% 상승을 얻은 사람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 70% 폭락이 와도 생활비를 위해 팔지 않고 정해진 투자 계획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 사람입니다. TQQQ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폭락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폭락이 왔을 때 투자 계획과 생활 계획까지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급락과 반등이 미래에도 그대로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TQQQ는 나스닥 100의 하루 수익률 3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수익률은
나스닥 100 수익률의 정확한 3배와 다를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전에 70% 하락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비중부터 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